안녕하세요. 독서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불같이 독서하고 글 쓰고 말하기를 실천하는 불독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비타 악티바 시리즈 중 6권에 해당하는 사회과학 분야 도서입니다. 제목은 폭력입니다. 폭력이라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억압, 진압, 권력 등 친숙한 느낌이 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폭력이 존재하기에 폭력을 막을 수 있다네요. 무슨 말이냐고요?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한 가정에서 형제 두 명이 서로 다투고 있다 칩시다. 상황은 이미 악화된 상태로 주먹 다짐까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도저히 싸움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등장하죠. 그리곤 무서운 말투로 꾸짖으며 싸움을 중단하게 만듭니다.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처럼 보였던 싸움이 어째서 아버지의 등장으로 멈추게 된 것일까요? 네, 자녀들에게 있어 아버지란 이길 수 없는 절대 권력입니다. 반항이라도 하다가는 매를 맞거나 용돈이 삭감되는 등 억압받게 되죠. 아버지는 가족의 가장으로 모든 폭력을 독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아이들을 중재할 수 있는 공통 권력인 것이죠. 이렇게 한 예를 들어보았는데요. 폭력이 폭력을 막는다 라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좀 더 폭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폭력이란 사전적 의미로 난폭한 힘 또는 지나치게 많이 사용된 힘이라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폭력이라는 것이 정당성을 띠게 되면 권력으로 불리고요. 정당성을 띠지 않으면 억압해야 할 폭력이라 불립니다. 예를 들자면 권력이라 하면 나라에서 법을 근거로 행하는 공권력이 있겠고, 반대로 국가가 아닌 개인의 폭력성은 말 그대로 폭력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난폭한 힘을 폭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일까요? 예를 들어보죠. 직장에서 남성이 여자에게 호감의 말을 했다 칩시다. 하지만 여자는 불쾌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상황인데요. 남자는 비록 관심의 표현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수신자 입장에서는 성폭력이라 느끼는 것입니다. 이처럼 폭력의 판단은 당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때 폭력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시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인간은 자기 생존이라는 본능이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똑같이 폭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철학자 홉스와 로크가 주장했던 자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두 명의 철학자가 해결 방안을 내놓는데요. 그게 바로 국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형제들을 중재했던 것처럼 절대 권력인 국가가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개인의 동의하에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데요. 전제 조건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개인의 폭력성을 국가에 양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가 아닌 개인의 폭력은 불법으로 여겨지게 되고, 불법을 행한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개인의 신체도 내어주는 조건인데요. 신체를 내어주는 대신 국가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지니게 됩니다. 그런데 신체를 내어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폭력을 행사할 수 있게끔 자신들이 군대, 경찰로 수단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 한 명이 불법을 행사할 경우에 국가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군대 또는 경찰이라는 수단을 통해 진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국가는 이로써 완전한 독점적인 폭력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법을 만들게 되는데요. 법을 토대로 행해지는 폭력은 앞서 언급했듯이 공권력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기존 체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요? 이런 사람들은 체제 밖에 있으면서도 지리적인 영토를 벗어나지 못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반대자라고 합니다. 반대자들은 국가가 시대에 맞게 변화되기를 바라죠. 그리고는 광장에 나와 공적인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국가는 두 가지의 선택권이 있습니다. 반대자들의 요구를 들어주거나 폭력으로 진압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상황을 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폭력으로 진압할 경우입니다. 국가가 권력으로 반대자들을 진압을 했다면 또 다른 폭력 저항이 일어날 거예요. 그리고는 국가를 전복시켜버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바로
프랑스 혁명이 대표적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는 폭력으로 인한 진압이든지 국가가 전복되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반대자들의 개정을 수용하는 것입니다. 국가는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체제 안으로 흡수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이 두 번째 상황의 장점이 무엇이냐면 국가 입장에서는 체제 유지가 가능하고 반대자들 입장에서는 저항이라는 권리로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항의 권리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길거리 집회를 들을 수가 있겠네요. 더 구체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비폭력 시위입니다. 비폭력적인 모습은 누가 보더라도 정당성 있게 보이기 마련이죠. 그런데 문제는 반대자들의 분이 풀리지 않을 경우입니다. 흔히 뉴스에서는 묻지마 폭행 보도가 자주 등장하는데요. 예전 봉건 사회라면 민중의 적은 왕권으로 일축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는 딱히 누구를 정하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입니다. 사회 자체가 주는 불만이기에 표출할 수 있는 특정 대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아무 사람에게 분풀이하는 것입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 불만의 원인이 많겠지만 여기서는 빙산의 일부분만을 보도록 하죠. 한 예로 상징적 권력을 들어볼게요. 상징적 권력이 무엇이냐? 다음과 같은 질문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케스트라 연주자와 반무대 가수가 있어요. 이 두 부류를 떠올린다면 어느 쪽이 더 고급스럽게 느껴지나요? 대부분 오케스트라 연주자는 고급으로, 반무대 가수를 저급으로 생각하실 거예요. 분명히 두 부류의 연주자들이 만나게 된다면 암묵적인 계급의 차이를 인식하게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상징적 권력입니다. 개인들의 폭력성은 비록 국가가 독점이 있어도 알게 모르게 상징적인 폭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고급 문화와 저급 문화라는 인식을 갖게 된 걸까요? 바로 문화와 교육을 통한 판단의 학습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교육이라는 매개가 워낙 정당성이 강하기에 자의적인 문화를 주입해도 저항을 못하는 거죠. 오죽하면 부르디아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교육 행위 자체가 상징적 폭력이다 라고요. 지금까지 폭력의 정의와 국가의 등장 그리고 반대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폭력의 사사화에 대해 알아볼게요. 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 도시에서 테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9.11 사태이죠. 우리가 앞서 설명했던 폭력이란 국가만이 행사할 수 있는 독점적인 것이라고 배웠는데요. 이 테러 단체를 보면 다른 면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가 아닌 전 세계적 네트워크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폭력 주체가 국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군대가 아닌 무장단체입니다. 이렇듯 폭력이 사사로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런 배경으로 폭력의 사사화라는 말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무장단체들은 비록 전면전이 아니더라도 건물 폭파와 같은 소규모 활동을 하는데요. 이들은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므로 타국에 폭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 테러라는 방법에는 전략적인 의도가 숨겨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명이 앞선 나라들의 시민들은 열악한 환경을 경험해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열악한 환경에 사는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작은 것에 민감합니다. 다시 말해 체감의 온도가 더 높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무장단체들은 소규모적 테러만으로 국가적인 폭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이에 맞서 앞선 나라들은 자신들의 약점을 잘 알기에 높은 기술력인 군사 무기로 해결하려 합니다. 테러에 맞서 우수한 군사력으로 전쟁을 하는 것이죠. 앞으로는 전 세계 시민들의 안전 욕구가 커질 것입니다. 그만큼 국가는 보안 국가로 커가게 될 것이고 자칫 감시 폭력도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폭력은 국가를 통해서 억제할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전쟁의 폭력은 어떻게 억제할 수 있을까요? 국가 간의 공통 권력이 있어야지만이 가능할 것인데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구적 정부 또는 지구적 제국의 등장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 국가 간의 폭력을 억압하는 공통 권력의 등장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만약 방법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잠시 시간을 갖고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